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효건강차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네요. 발효건강차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효소 앱을 이용해서 발효를 갖다가 이제 촉진시켜서 빨리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 시간장이나 시된장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EM을 이용하는 원리들, 그러니까 미생물을 배양하는 원리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약재를 갖다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를 갖다가 이제 이때까지 이제 달지 않는 명품 소스를 채우셨잖아요, 그죠? 좋은 걸 갖다가 그 앱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빨리 이제 발효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발효건강차의 이제 기본 매기체라고 될 수가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죠?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원자재라고 하는 산약초나 한약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생물 또한 이제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착안해서 재료 중에 이제 효소가 많이 이제 들어있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이제 발효건강차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이제 포도효소나 이제 배효소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발효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 촉매제로 쓰는 것은 이제 포도로 지금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집에 매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매실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와 어떤 매실, 배 효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또한 이제 포도 효소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포도 속에 효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설탕 없이 발효를 시켜왔던 유일한 재료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얀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효소의 어머니라고 보는 효모예요. 그 효모들이 얼마만큼은 이제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효소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촉매제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효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가 기술이 갖춰진다고 하게 되면 설탕을 거의 쓰지 않더라도 발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된장, 콩을 발효시키는 된장을 만드는 발효가 있는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쌀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하는 술 발효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당분을 응용을 해가지고 하는 발효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또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응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을 응용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을 갖다가 맞는 발효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로 구성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이제 구성한 발효를 해왔던 나라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 위주로 많이 발효를 시켜왔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이제 작균들이 이제 잘 번식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소가 이제 필요한 미생물을 집어여서 빨리 발효시켜가지고 그 안 좋은 균들을 갖다가 살균을 해서 좋은 균주만 이제 쓰는 이런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지금에 오게 되면 급속도로 이제 발달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의 기본 원리가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 위주로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살균을 하죠. 식품 발효라든가 여러 가지 발효를 했는데 동물 발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도 결국은 이제 작균을 없애기 위한 살균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균주를 갖다가 배양하는 원리로 적용시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다양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가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항에 맞춰서 필요한 발효의 개념으로 적용시키게 되고 그것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발효식품의 근본적인 매개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해야 할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이제 산소가 필요치 않는 발효를 해온 거죠.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할 필요성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소 공급을 유입시키지 않고 발효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알코올이 생겨남으로써 내중에 이제 발효가 끝났을 시점 가게 되면 초산, 그러니까 식초로까지 이제 변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알코올이 안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효소를 갖다가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한편을 보게 되면 식초 같은 경우나 술 발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산소 공급을 이어줘서 발효가 촉진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알코올이 생겨나게 만들어줘서 그 알코올이 이제 식초까지 갈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효 건강차는 산소를 갖다가 조금씩 유입시켜서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산소 공급을 이어줘도 되고 산소 공급을 여치 안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초산, 식초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제공이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당하고 효소를 이어주는데 발효를 갖다 축치시키기 위한 그만큼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이 생겨나는 부분과 그래서 알코올이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초산, 식초까지 가게 되는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해서 발효를 갖다 굉장히 빨리 땡기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발효 기간이 짧은 것은 2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긴 것은 이제 7,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이 효소 외액을 이용한 발효 건강차는 빠른 것은 3일이면 발효가 다 끝나요. 그래서 긴 것은 보통은 이제 2달 정도 가게 되는데 요것 또한 저어주거나 공기를 유입시키게 되면 2달 가는 것들도 결국은 일주일 안으로도 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온도를 갖다가 약간
그러니까 맞춰주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되면 발효가 또한 촉진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발효 건강차의 효소의 개념에서 식초가 안 가고 빨리 나는 먹고 싶다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되면, 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나는 조금 더, 발효 건강차를 갖다가 식초가 안 되고 술이 안 되게끔 해서 먹고 싶다. 그렇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 이제 장점은 뭐냐 하게 되면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도가 보통 보게 되면 10% 미만으로 완전 내려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보게 되면 5% 정도 당도 정도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양에 먹느냐에 따라서 당도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원액을 먹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효소처럼 희석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희석하게 되면 당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옆에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또한은 이제 그 향이라든가 농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효소와 흡사하다. 그래서 먹는 행위를 갖다가 방법 보게 되면 만약에 원액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머그컵 한 잔으로 그대로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이것이 좀 강하다 하고 좀 더 연하게 먹고 싶다고 하게 되면 효소 먹는 것처럼 원액을 갖다가 30cc 정도 해가지고 사나 5 정도 3대 4나 5 정도를 희석해가지고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맛과 풍미를 더 느끼고 싶다고 하게 되면 따뜻한 물에다가 칵테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향이라든가 맛이라고 하는 풍미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발효건강차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발효건강차라고 하는 원리들을 갖다가 내놓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잘 적절히 형성하게 되면 음료 개념이나 차의 개념으로서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건강 카페라든가 아니면 찻집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원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발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것을 갖다가 농도에 맞게끔 희석시킬 수가 있는 부분과, 또한 이제 아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완전 뭐 여행을 가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한 10% 정도 실패 확률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만약에 저게 곰팡이가 만약에 낀다고 하게 되면 끼는 이유들은 결국은 원자재가 떠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흔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네. 그래서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서 흔들 필요성은 없고, 만약에 발효가 되면 재료가 뜨잖아요. 그죠? 푹 뜨게 되면 물 밖으로 떠있는 상황에서 곰팡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깨트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 필요 없고, 병이라고 유리병이라면 그거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가라앉거나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요게 한 2번 정도 하면 거의 묵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 요렇게 놔놓고 여행을 가거나 뭐 며칠 동안 비에 있거나 하게 되면 곰팡이가 위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요것만 아니면 누구나가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 효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눈에 보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막걸리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발효가 활동되는 원리들.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동영상이라다가 이런 것을 촬영을 하게 되면 소리까지 다 들리죠. 이게 발효가 되나. 그러니까 막걸리를 발효할 때 소리 나는 원리들이 이 속에서 다 나타나요. 그리고 또한 재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눈알에 다 보여요. 발효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저는 이제 음악을 한 번씩 틀어주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얘가 퍼져요. 재료가 이제 뭉쳐있다가 이게 확 풀려가면서 그 춤추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게 팍 퍼트러져 가지고 다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그게 한참 있다 또 다시 이제 쭉 올라오는 이런 원리들을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나타나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소나기처럼 막 소리 났다가 점점 그 소리가 없어졌다가 또 조금 지나게 되면 또 소리가 막 났다가 하는 부분. 근데 그래서 발효가 끝나서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많은 활동이 있다가 거의 멈춰지게 되면 발효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게 되면 불 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선한 곳에 있게 되면 좀 느려지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거품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거품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가 점점 멈추게 되고 적어지게 되고 띠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있게 되면 다 끝났다. 요 시점에 이제 걸러내셔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나누어서 마시면 되고요. 또한 나는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음식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나는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따뜻한 상온에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걸러낸 거에 조금 지나면 알코올이 약간 생겨나죠. 그러면 그것을 나는 조금 더 음식에 사용하고 식초로 이제 먹고 싶다. 그렇게 되면 초산 냄새가 나거든요. 그죠? 나기 전에 이제 나면서 이제 띠를 둘러요. 그죠? 초막이. 초막을 갖다가 한 두세 번 깨트려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저어주거나 깨트려 주게 되면 맑은 이제 식초가 형성돼요. 그러면 그것은 오래 놔둘수록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효소를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체계화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초산 발효로 잘 넘어가는 효소 중에 하나가 한약재 중에 이제 사물탕 효소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잘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눈여기로 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발효를 축적시켜서 하는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이제 그 효소 카페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발효를 갖다 빨리 당겨보자 하는 원리에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분쇄해가지고 하는 원리. 그리고 분쇄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한약계로 생각하게 되면 물을 몇 대 몇으로 이어줘야 되는 원리를 갖다가 이따가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낮아지죠. 그죠? 당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느 시점을 가게 되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촉하게 가는 원리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좀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다음 책 같은 경우에는 효소액을 이용한 식초가 또 만들어져요. 체계화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제 식초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식초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기능성적인 부분 식초로 하게 되면 훨씬 또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에 이제 고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서 음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이 이제 창출인데, 창출의 옛날부터 대표적인 부분은 위를 이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많이 먹어왔었어요. 그리고 또한 해독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소를 만드는 데 중에서 한약재를 응용했을 때는 요것이 이제 조금씩 감초처럼 첨가해가지고 그런 해독제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이제 또 많이 해왔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해독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감초가 그런 원리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요것이 음양의 원리로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창출이 없다고 해서 당귀를 얘기했는데 당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약재고 그리고 이제 미백, 피부 질환 이런 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사용해 왔고 특히 이제 궁중의 여자분들 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뭐랄까 세안하거나 아니면 당귀라고 하는 부분을 님을 꼭 불러들인다. 님을 우리 방으로 꼭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당귀의 어떤 기본 원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당귀 차를 갖다가 끓이거나 이렇게 그 냄새를 맡고 왕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들이 꼭 들어오게 되는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귀가 그렇게 응용을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피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해독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피부를 갖다가 좋아지게, 그러니까 미백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세수를 이제 많이 해오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한방 화장품 재료에 많이 응용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약재적인 부분에서 발효건강차를 적용하게 되면 기능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응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식초로서도 이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집집마다 거의 다 이제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효소 액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비율만 알면 돼요. 비율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쉽게 이제 비율을 갖다 원리로 적용한 것이 이제 보통 원자재가 한약재의 그 성분 아니면 농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50g 정도와 100g 정도로 갖다가 큰 기준으로 이제 나타내서 사용하는데 지금 책에는 보통 100g씩으로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약재를 갖다 조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우리가 한 사람당 먹는 거에 한 번 끓이는 거에 기준을 보통 보게 되면 2리터 정도 내지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쪼라들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농도가 짙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희석해가지고 먹는 원리들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원리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제 100g 정도가 가져왔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창추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50g 정도로 사용하더라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을 보니까 분쇄를 안 했는데 분쇄하게 되면 발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분쇄를 해가지고 저번에 차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차를 만들었을 때 분쇄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쇄를 하게 되면 발효가 빨리 돼서 그 재료의 안에 있는 성분들을 빨리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효소액은 매기체라고 하는 효소액은 한 200cc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400g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은 약 한 2000cc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보통은 이제 아주 그 강하게 나가 먹고 싶다고 하게 되면 10배 정도 물이 사용되고 재료에. 근데 요게 이제 10배에서 20배, 많게는 30배까지도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이제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도가 먹는 것이 거의 이제 목에 너무 강하지 않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쉽게 이제 목을 넘길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게 맞춰서 이제 효능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부분, 요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탕을 갖다가 400g을 다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만 넣고, 효소처럼 반만 넣고, 아까 곰팡이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때 설탕을 반을 좀 넣어주게 되면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거 갖다가 400g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200g, 200g 나누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근데 내가 이제 좀 귀찮다 그러게 되면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게 되면 발효가 빨리 일어나죠. 그런데 또한 이게 그 뭐랄까 부패되는 확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부패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어느 정도 조금 나중에 집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주게 되면 발효는 거의 다 이제 제대로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발효해가지고 맛을 보는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귤, 그죠? 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분쇄해서 발효 건강차를 만드는데 색도 좋고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항암 효과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재료고 또한 감기 예방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갖다가 오늘 하는 것을 보시고 그거 갖다 그 원리로 적용을 하게 되면 쉽게, 효소는 어려웠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살펴만 보시면 돼. 이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재료가 완전 뜨게 되면 물 밖으로 곰팡이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흔들어 주거나 설탕 위에다 살짝 뿌려줘서 깨트려 주거나 하면 한두 번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분쇄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분쇄. 근데 분쇄하게 되면 이게 빨리 빠져나오고 분쇄 안 하게 되면 조금 느려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더 잘라서 창출이 뭔가 물어봤더니 사초뿌리요, 사초뿌리. 삼수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주라고 하기도 하고. 네. 사초뿌리? 사초 뭔지? 이게 이제 이파리 침이 싹날 때 이거 나물병 먹는데. 아, 고목나물이죠. 네. 아, 나물 중에 어떤 물 중에 하나 고급으로 치는 나물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그 단풍에 이제 들거든요. 그럼 굉장히 예뻐요. 잎하고 꽃하고가. 그래서 그 뭐죠? 꽃꽂이 원재료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겨울 내내 거의 말려서 그대로 이렇게 거의 서 있어. 서 있거나 아니면 큰 바람 오게 되면 좀 눕혀져 있는데 거의 이제 그대로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단풍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지 바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온지 쪽에서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창출하고 백출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여기 있잖아요. 창수는 찌들어나고 백수는 동굴에 똑같은 내용이지. 이게 이제 보통 창추를 캐면 이제 백출은 거의 떨어져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창추 이렇게 위에 딱딱한 부분이 길쭉한 것이 생강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보게 되면 가늘게 이어져 가지고 백출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질겨. 단단하고 질기는데 백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땅콩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게 되면 뽑으면 거의 떨어져. 다 떨어져.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약방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껍질을 까가지고 파는 것을 백줄로 파는 경우도 많아요. 껍질을 깎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엄연에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검하고 강황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사용을 하셔요. 이게 이제 설탕. 설탕이 이제 좀 적게 들어가도 되고, 대수 쓰면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안 쟀는데, 보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00g인데, 요걸 갖다 200g 정도를 여주고, 200g은 나중에 여주도 되고, 안 여주도 되고, 여주는 경우는 결국은 곰팡이가 조금 펴있을 때 사용하는, 그거는 당도가 이제 좀 낮으니까, 곰팡이에 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 나는 달게 먹고 싶지 않다. 달지도 않아요. 농도가 10% 미만으로 완전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조금 더 이제 생각해가지고 당도를 좀 가고 싶다 그러게 되면 여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여주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지금 1.8 정도 돼요. 1.8인가요? 1.5. 여기가 이제 보통 한 2리터 정도 들어가면 돼요. 2리터? 좀 더 받아야 되나? 아니, 꼭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포도효소. 포도효소? 네. 거기다 포도효소를 넣는 효소를 매기처에서 이게 발효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만들어져 있는 네네. 포도효소나 배효소나 매실효소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잘 얘네들의 발효를 갖다 촉진시키게 돼요. 반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정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책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00g에 재료를 갖다가 거의 100g을 쳐요. 100g 기준에 효소 액을 갖다가 200cc 정도로 쳐주게 되고, 설탕은 이제 400g 정도가 쳐주게 되고, 물은 이제 2000cc 정도 하는데, 요것은 이제 2000cc에서 3000cc 왔다 갔다 조율을 해도 돼서 큰 상관없어요. 나는 조금 연하게 먹으면 향은 더 올라와. 그 대신에 이제 알코올도 약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먹기 좋을 때 먹고 남는 것은 식초가 돼서 먹으면 돼요. 식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초까지 나는 빨리 안 가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좀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식초까지 먹다 보니까 좀 많아. 그래서 나는 식초로도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온으로 내놓으셔도 돼요. 그건 지금 50g만 하신 거예요? 네. 아, 50g은 집에 가서 또 해보시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 딱 나눠보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럼 이 병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럼 그런데 이게 맞아. 이제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도 요 한 20% 정도, 30% 정도는 놔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발효가 되게 되면 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열어 놓으면
거품이 이제 얘네들이 재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거품이 일어나요. 예. 따로 해야 되거든요. 거품이 이제 한 요 따로 정도, 요 따로 정도 하셔야 이제 되니까. 일어나졌는데 그것이 이제 확 일어나졌다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이 재료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날 시점 되게 되면 띠를 두르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 정도가 되면 발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그 원리를 생각해야 돼. 왜? 정해줄 수가 없어. 왜? 환경이 다 달라더라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20도, 30도 미만, 그러니까 25도 정도까지는 가능한 원리니까. 그렇게 되면 25도 정도가 되면 발효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이제 18도 정도 되게 되면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뭐 기간? 요게 보통은 이제 20일에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20일? 네. 20일 잡고? 그럼 그래서 20일 되면 저것도 걸러내요? 봐요. 20일 잡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발효가 이제 축진돼서 거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품이 이게 사그라들게 되면 발효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부분만 이제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대안으로 이제 안을 잡아놓은 것이 일주일 안에 발효가 다 끝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한 2달 정도까지 가는 재료가 있어요. 그는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은 발효가 일어나면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이 굉장히 심해. 이게 막 재료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거품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거품이 사그라들고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재료의 양에 따라서 거품이 더 많은 양이 오래 가기도 하고, 거품이 재료가 적게 되면 빨리 발효돼가지고, 그죠? 빨리 끝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는 발효를 갖다 더 빨리 되게 한다고 하면 뚜껑 열어가지고 흔들어 주기도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더 촉진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천천히 발효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뚜껑 닫아 놓으시면 돼요. 산소 공급 안 해더라도. 그러면 여기 한 번씩 뚜껑 열지 말고 한 3일이든 천천히 하면 돼요.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오래 있다 보면 네. 그러게 되면 알코올이 적게 나지. 예. 그러게 되면 초상가에 넘어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예. 병도 이쁜 거 사셨네. 그래서 모범생이셔. 이것은 모범생이시라고. 먼데 여행을 한 7, 8일 동안 갔다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실패를 안 한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단 효소 원액들이 집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큰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실 효소도 가능하고 배 효소, 포도 효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색깔 향을 갖다가 좀 그대로 먹고 싶다 그러게 되면 배 효소를 응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에 큰 상관이 없다 하게 되면 포도 효소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식초라든가 아니면 초산 발효까지도 염두에 두고 소스 쪽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매실 효소. 근데 매실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하게 되면 부패를 막는 데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실 효소 같은 경우에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거는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 이렇더라도 여름에 매실 효소 같은 경우, 매실 원액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식중독을 안 걸려요. 그래서 작균들이 안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종편에서 김수미 밤찬에서 매실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만 거기에 특징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게 되면 쉽게 누구나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요번에 책을 낸 거에 발효건강차도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